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사 6차시 고대사회 종교와 사상 파트 2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종교 사상을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 불교 사상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일단 발달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당에서 불교를 공부한 승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더욱더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나라로 많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경전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도입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해가 심화되고요. 두 번째 발달 배경으로는요. 특이하게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불교는 원래 어떤 계층들만 향유할 수 있었다. 네, 보통은 귀족 계층들만 향유할 수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민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발해, 특히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때 불교가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승려들이 활약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승려가 있었죠? 그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원효대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원효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은 일단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계획을 관두게 되고요. 의상은 끝까지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그 사건, 왜 원효가 당나라를 유학 가는 계획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잠시 영상을 이따가 통해서 볼 거고요. 일단은 원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효는요, 당시 불교계가 여러 가지 종파로 갈려져서 싸워 있는 것을 목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의 종파에 치우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 하자? 조화를 이루자. 조화를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불교고 따라서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하나 저술을 합니다. 바로 십문화쟁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일심사상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심.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일심사상이고요. 조화를 이루자라는 그 말의 명칭이 화쟁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효는요, 당나라에서 유학을 가지 않고 신라에 남아서 어떤 활약을 했냐면요, 바로 이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이끌게 되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한테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죠?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원효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자, 우리 원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필요 없고, 자, 날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맨날 외치면은 우리는 사후세계에 가서 죽었을 때 극락정토할 수 있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문자를 알지 못하는 많은 민중들은 이 말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계속 외치게 되고요. 그래서 불교에 이제 흡수가 되고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미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상은요,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화엄정이라는 종파를 창시하고요. 그 관련된 책을 하나 저술합니다. 바로 좀 길어요.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그리고 화엄사상을 정립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전부, 전체요. 즉 전부가 하나를 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뭔가 통합을 외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신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고요. 이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 포용했었죠.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요, 너네는 새롭게 탄생한 신라인이다.
새롭게 신라인이 되었으니 우리 같은 신라 왕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같이 통합해보자 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 정치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모습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그리고 실천 수행을 강조하고요. 우리 의상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로 공부하고 나서 본인이 신라에 와서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겠죠. 후학을 인재를 양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학교를 설립했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사찰을 건립합니다. 그 대표적인 의상의 사찰이 부석사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상은 불교 대중화를 또 이끄는데요. 원효와 다르게 관음신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뭐라고 외쳤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거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관음신앙입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관음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나 사후세계 필요 없어. 사후세계 내가 천국 가는 거 알 바 아니야. 나는 지금 현재가 힘들어. 현재에 대한 고난을 구제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게 관음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탄 신앙은요. 약간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서방정토,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꿈꾸는 거고요. 미래지향적인 거고요. 관음신앙은 사후세계보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현재 힘든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관음신앙입니다. 이게 전파되면서 이것 또한 불교 대중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또 대표적인 승려로서 원축과 해초가 있는데요. 원축은 말 그대로 당나라 현장 스님한테 가서 수학 공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해초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무슨 책일까요? 네, 해초도 인도나 또는 서역으로 가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왕오천 축국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효가 왜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았는지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이어서 발해 불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불교는요. 자, 발해는 어떤 나라로부터 계승했다? 그쵸,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와 조금 다르게 발해는요. 통일신라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냈지만요. 우리 발해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왕실 중심의 지배계급 중심으로 계속 이 불교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귀족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특별하게 우리 문왕,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불법을 펴서 불법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구제하는 정복군주다. 정복군주가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자칭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금륜, 성법, 대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신라는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면은 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족 중심으로 계속 불교를 향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선종과 풍수지리설,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가 가장 크게는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거 꼭 필기해 두세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다음 편에 가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종과 선종으로 가장 크게 갈리는데요. 교종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의 깨달음을 얻을 때 경전, 교리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알아야지 경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문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 중심이죠? 그렇죠. 귀족들이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교종은 귀족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선종은 그와 반대로 공부 다 필요 없다. 바로 수행, 특히 기도와 같은 참선을 통해서 계속 참선을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그러니 선종은 누가 가장 많이 후원을 할까요? 귀족하고 진골귀족과 특히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글을 잘 모릅니다. 어떤 세력들의 후원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선종과 호족이 같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호족을 통해서 호족이 각 지방에 지금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사회에 이 선종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족이 누구랑 같은 편이었죠?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는 골품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육두품과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종과 호족이 이렇게 같은 편이 되고요. 육두품. 그리고 또 하나의 같은 편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풍수지리설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풍수지리설은 뭔가 산이나 땅, 하천 그러한 모양을 보고서 이곳이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뭐 묘지 같은 것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풍수지리설을 사용하죠. 자, 근데 이 풍수지리설이 뭐랑 결합을 하냐면요. 도참사상과 결합해서 뭔가 운명론으로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이 지역에다가 궁궐을 지으면 나라를 좋게 만들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왕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참은 예언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설이 이런 도참사성과 결합되면서 송악에서도 어떤 왕이 될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그게 바로 왕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개창되는 것을 통해 풍수지리설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풍수지리설은 누가 주장했냐? 바로 선종의 승려였던 도선이라는 승려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지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수도였던 경주, 금성 지역은 기운이 쇠했다. 다른 일부 지방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각 호족들의 정신적 기반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을 볼 건데요. 자, 유학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를 설립하죠. 자, 여기서 퀴즈. 신문왕이 설치했던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학입니다. 그래서 국학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할 때 풀어봤습니다. 어떤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 상품과입니다. 이게 독서 상품과는 어떤 제도냐면요. 유교 경전을 읽고요. 그거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3개의 등급 상, 중, 하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싫어할까요? 보통 내가 그냥 가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냥 시험 보지 않아도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제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진골 귀족들의 어떤 원성으로 인해서 폐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학에서 대표적인 유학자 4명을 알아볼 건데요. 자, 강수가 있고요. 외교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육두품 출신이고요. 자, 이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살충이고요. 이두라는 걸 정리합니다. 이두가 뭘까요? 네, 이두. 다른 반에서는 뭐 근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두는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나라 약간 문자로 정리한 것을 이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문이란 사람은요, 화랑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술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치원입니다. 자, 최치원도 육두품 출신인데요. 엄청 천재였대요. 당대 참 천재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골품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못한 신라를 그래서 떠나서 당나라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요. 당나라에서 외국인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인데요. 무슨 시험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빈공과입니다. 빈공과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나라에게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최치원이 소식을 들은 거죠. 신라가 지금 엄청 위기에 처해 있다. 진성여왕의 어떤 그런 잘못된 통치와 세금 독촉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고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뭔가 해결하고자 신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성여왕한테 10개조의 어떤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진성여왕이 그걸 무시하게 되고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무력감을 느꼈는지 당나라로 돌아가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송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은둔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치원은 개원필경이라는 역사서도 저술하게 됩니다. 자, 최치원 잘 기억해두세요. 자, 발해는 또 어떤 학교를 설립했죠? 신라에는 국학이 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주자감을 설립해서 유학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삼성 육부에서 육부의 명칭이 어땠다고 했죠? 어떤 사상이 담겨있다? 네, 유교적 덕목이 담겨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유교적 덕목을 가진 이름으로 육부를 명칭을 개편했기 때문에 이때도 유학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발해의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양태사, 왕효렴이란 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특히 일본 문인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유학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밑에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 인물의 저서 한 권을 쓰세요. 책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설총을 낳았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겠으니 바로 원효입니다. 자, 원효가 썼던 책 이름은 뭐죠? 그렇죠. 십문화쟁론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대조영이 나오고요. 상경성, 외교문서. 자, 어떤 나라죠? 그렇죠. 발해입니다. 발해의 정답은 5번이죠. 자, 신라도 통일신라와 교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라도 통일신라와 발해가 교류했던 시기의 왕은 어떤 왕이죠? 문왕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자, 신라도라는 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 신라도는 발해와 신라가 교류했던 어떤 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을 돋자니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불병자성. 이거 그림 잘 기억해두세요.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이고요. 고구려 계승의식. 발해구나.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2번은 어떤 나라일까요? 골품제 신라죠. 무천 제천행사 어떤 나라죠? 네, 동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누구예요? 설총. 아까 봤던 거죠? 바로 원효입니다. 답은요? 4번이죠. 자, 3번은 누굴까요? 당을 유학하고 돌아와서 화엄종을 개창했다. 바로 의상입니다. 자,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여왕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 반란이 벌어졌다. 사벌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어떤 시기입니까? 네, 신라인데 어떤 시대? 거의 이제 망해가는 하대입니다. 하대.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 지식인 누구죠? 진성여왕한테 당에서 돌아와서 어떤 개혁안을 제시했던 인물. 네, 맞죠. 최치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고대사회 종교와 사상 파트 2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롭게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